그 당시엔 전 되게 심각했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그 답을 얻고 그걸 정말 열심히 실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딱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딱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수시로 나오고 기분도 좋고, 저도 이제 그런 상태로 뭐 잠깐 경험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이제 처음 경험한 거거든요. 네. 의무감으로 하는 거. 해야 돼서 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거를 절대 앞지를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노력을 하는데요. 실력은 계속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때 분명히 있으시죠. 열심히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실력도 늘지 않고요. 그러다 결국 무기력함에 포기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깊이 몰입하는 그 지점을 딱 경험하면요, 같은 시간으로 전혀 다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모시고 싶었던 몰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17년간 몰입을 연구해 오셨고요. 정말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신 열풍이 불었었죠. 책 몰입의 저자이시자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몰입의 저자이고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지금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황농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십수년간 이렇게 몰입에 대해 연구를 하셨고,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몰입에 대한 열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임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해를 보내면 다 이렇게 후회를 하죠. 바쁘게는 살았는데 한 건 없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살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이니까 뭔가 내 자신을 풀가동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지적인 능력을 이제 풀가동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런데 그 상태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즐겁기 때문에 그 상태를 한없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그 의도적인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상태에 뭐 저희 연구 분야의 뭐 난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는 저도 이 상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상태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노력해서 들어가면 또 그 상태가 되고, 재현 가능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은 리프로듀서블이라는 말을 써요. 재현 가능하다. 어떤 실험 결과가 리프로듀서블 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현이 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7년 동안 이게 계속 재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이 상태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면 또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제 관련된 뇌과학도 읽고 관련된 뭐 심리학 책도 읽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최고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최고의 상태. 예.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제일 먼저 얘기한 분이 심리학자 매슬로. 네. 매슬로가 피크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최고의 상태다. 피크 네. 익스피리언스.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한다. 최고의 상태죠.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 상태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상태를 경험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연히 어느 순간에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상태인데 그걸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우연히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그렇게 기술했는데, 칙센미아이 교수가 옵티멀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최적 경험. 예, 최적 경험. 피크 익스피리언스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의도적으로 이 상태를 만들 수가 없다고 이제 매슬로는 했는데, 칙센미아이는 목표가 명확하고 도전과 나의 실력이 균형을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고 피드백이 빠르면 이런 상태에 그걸 이제 플로우라고 그랬어요. 플로우를 번역하면 보통 몰입으로 번역을 하죠. 플로우라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상태는 매슬로가 말한 것과는 달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몰입이라는 걸 심리학의 또 영역으로 이렇게 바꿔놨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몰입이 긍정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는 그냥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어떤 연구하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1초도 쉬지 말고 생각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실천을 한 거죠. 네. 그 당시엔 전 되게 심각했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그 답을 얻고 그걸 정말 열심히 실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딱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딱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수시로 나오고 기분도 좋고 저도 이제 그런 상태를 뭐 잠깐 경험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이제 처음 경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 야, 이런 상태라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 못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장기간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난제에 도전을 한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즐거우니까, 그 상태를 한없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의 난제에 도전했더니 다 몇 달 만에 해결이 되고, 그거를 경험하고 저 자신도 그 이제 7년 동안 가장 행복했고, 가장 제가 많은 업적을 했고,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너무나 특별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세상에 알리는 거가 어쨌든 저의 아주 중요한 사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걸 내가 혼자 알고 있어서 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써서 알려서 베스트셀러가 되긴 됐지만 제 생각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끌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교수님, 요즘 또 이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 뭘 하면 뭐 도파민이 팍팍 터진다, 뭐 도파민에 절여졌다, 뇌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강렬한 자극을 통해서 받는 그런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하고 몰입을 통한 쾌락. 이거는 어떻게 다른지, 몰입의 이거랑은 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몰입 상태에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천국 같아요. 거의.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나보고 여기 천국이 있는데 너는 입장시켜 주겠다. 만약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몰입할 때. 근데 제가 그거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갈 생각 없다.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천국을 마다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더 행복한데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가 제가 뭐를 알았냐면 결핍 욕구라는 걸 알았어. 그게 부족할 때는 행복을 추구해.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해. 근데 그게 부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핍 욕구라는 게 이제 뭐 일주일간 밥을 안 먹으면 먹는 거밖에 생각을 안 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죠. 그런데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이 4끼, 5끼 이렇게 먹으려고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족이 되면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거. 이게 결핍 욕구예요. 이게. 근데 행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 부족해서 이 행복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몰입 상태에서는 계속 행복하니까 행복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행복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두뇌가 100% 가동이 되면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분야의 난제에 도전하고 있고 뭔가 인류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식의 최전선에서 내가 한 발 더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즐거움 말고 어떤 보람, 가치 이제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고 싶지 관심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그런 메커니즘이 뭐냐. 네. 그게 너무 제가 궁금했어요. 네. 그 당시 알고 싶었던 뇌의 비밀, 오오키 고우스케라는 일본 그 학자가 쓴 건데 거기에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쾌감을 유도하고 뭐 창조성과 관련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집중력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몰입 상태를 설명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딱 보고 이거 도파민이다.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목표를 했거든요. 내가 꿈에도 그리던 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기뻐. 그냥 캠퍼스를 거닐어도 기쁘고 그냥 기뻐. 그게 몇 개월이 가요. 몇 개월이 간 다음에 1학년 말쯤 돼서 이제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네.
굉장히 우울해져. 네. 그걸 경험했어요. 허전하고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 그게 도파민이 이렇게 나왔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럼 지금 이제 이해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내가 이거 우울증이다 하고 병원 가서 뭐 약을 처방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 그냥 힘든 거야. 왜 힘든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발버둥을 그곳에 헤어나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홍역을 치렀는데 그걸 경험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무지 즐거운 다음에는 우울감이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다. 굉장히 기쁜 상태를 보내다가는 그다음에 우울감이 온다. 그게 또 법칙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생에. 그런데 몰입을 할 때 즐거움은 그때의 즐거움의 양과 기간이 훨씬 길어. 그런데 우울감이 안 와. 네. 우울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잖아, 이게 뭔가. 그리고 이거는 행복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뇌과학을 쭉 봤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도파민인데 뭔가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게임, 이제 보통 그런 합격해서 즐겁고 이런 거는 측자액의 도파민이에요. 그거는 즉각적 보상이야. 바로 보상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자극적인 콘텐츠나 음식이나 식욕, 성욕, 뭐 다 그런 거예요. 뭐 약물, 이제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항상성 때문에 양이 많으면 이제 그걸 줄이려는 기전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그걸 재흡수를 해요. 시냅스의 자가수용체라는 곳에서 양이 많으니까 흡수를 해버려. 그래서 이제 양이 줄어. 양이 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안 보면 평소보다 도파민 양이 줄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다음 우울해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좋은 상태가 가는데도 우울증이 오지 않잖아요. 요거는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이야.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은 자가수용체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자가수용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도가 작답니다. 그래서 재흡수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즉각적 보상이냐 지연된 보상이냐 같은 도파민이라도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르다. 그래서 지연된 보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옆에 있는 측자액이 아니라 전두연합력 앞쪽에 있는 요 뇌를 활성화시킬 수, 여기서 도파민이 작용할 수 있게 하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행복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최대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건데 그거는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주로 아이디어 이런 거거든요. 정신적인 우리가 쾌감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뭐 독서를 하면서 얻는 즐거움이라든가 생각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이라든가 공부를 하면서 얻는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생산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연된 보상인데 이거는 은은하게 행복하면서 쭉 가서 그런 이제 도파민 회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삶에서. 교수님, 몰입을 활용하면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길을 오르막을 막 가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과정을 즐기기 때문에 라는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성장을 이끄는데 이 몰입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열쇠라고 보시나요? 예. 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끈기, 진득한 열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분야에 난제에 도전을 하면 뭐 어떤 문제는 2개월 몰입해서 해결하고 어떤 건 3개월 몰입해서 해결하고 어떤 거는 1년 반을 몰입해서 해결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가 2개월 몰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2개월 동안 진짜 아무것도 제가 안 하고 그것만 한 거예요. 자나깨나 걸어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엘리베이터 안에 있거나 이제 그것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남이 볼 때는 엄청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연구했던 거랑 이거랑 어느 게 더 좋은가를 계속. 그 전에 저는 하드워커였어요. 그 전에 제일 열심히 세상을 사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서 밤 11시까지 연구를 하다가 퇴근하고 이제 이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뭐 좀 그 전에 퇴근하고 가족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열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거는 어떤 의무감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했었는데 즐겁지는 않았죠. 몰입을 하면서는 제가 정시에 퇴근했어요. 퇴근하자마자 테니스 치고 이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이제. 근데
효율을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이걸 비교를 하면 이게 워크 하드고 이게 제가 싱크 하드라고 하는 건데 네. 내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거야. 이거는 네. 내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거고 이건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의무감으로 하는 거고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거를 절대 앞지를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혹시 몰입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뭐. 그랬더니 예외가 없더라고요. 뉴턴은 만류인력을 언제 발견했냐면 뉴턴이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패스트가 돌아서 케임브리지 대학이 폐쇄가 됐어요. 뉴턴이 학생이었을 때 학생. 케임브리지에 있을 수가 없고 고향에 내려온 거야.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2년간 몰입을 한 거야. 그때 그 2년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주요 업적들이 다 나왔어. 뭐 만류인력이라든가 미적분이라든가 뭐 가속도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한테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뉴턴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대. 그러니까 뉴턴도 몰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입을 한 거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의미를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내 그 생각만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내내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야. 아인슈타인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헤매고 또 헤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라고 보면 계속 실패를 한 거야. 계속. 네. 그러니까 그 실패인데 아랑곳 없이 계속 하는 거죠. 조금 한번 실패하고 이렇게 그만 포기하고 다들 그러는데 뉴턴이나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내내.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뉴턴이가 아인슈타인이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몰입이 됐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들으니까 정말 기업가들도 예외는 없다고 하는데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이나모리 가조. 이나모리 가조도 네,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제가 저도 좋아하는 말인데 이나모리 가조의. 근데 이나모리 가조도 그 생각을 계속 한 게 이제 교세라가 나중에야 세계적인 그룹이 돼서 우리도 지금 이름을 알지만 원래 그냥 교토 세라믹 주식회사에서 교토에 있는 굉장히 영세한 하청업체였죠 사실. 굉장히 그때 이제 정말 폐업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때 막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을 하고 근데 계속 안 됐으니까 계속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나모리 가조도 몰입 상태에 놓여 있었구나. 그 시기에. 어떤 분들이 몰입책하고 이나모리 가조가 쓴 책들이 되게 오버랩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몰입을 이해하기 위해서 몰입한 분들 이렇게 책을 이제 봐요. 이나모리 가조가 일본에서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명성이 높지 않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못 구하고 망해가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5명이 취직을 했는데 동기에 다 그만뒀잖아요. 4명이 이제 그만뒀어요. 이 회사에 있다가는 망한다. 뭐 이 회사 다닌다는 게 창피하다고 다 나가고 이나모리 가조도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려고 자위대 간부생 후보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근데 호적 초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고향에다가 이제 내가 이 회사 지금 망해가는 회사니까 내가 자위대 간부 후보생에 지원했으니 호적 초본을 제출해달라고 고향에 연락을 해요. 안 주죠. 근데 형님이 무슨 소리냐 이놈아 거기 다녀라 그러고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서 이나모리 가조가 할 수 없이 그냥 지금 하는 일에만 몰두하자 해서 몰입을 해요. 몰입을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경험을 하면서 이나모리 가조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입을 그러니까 뭔가 죽어라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재밌고 도전 정신이 우러나오고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입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나모리 가조도 똑같아요. 손정희도 이제 유학을 가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간다고요. 거기서부터 몰입을 해. 걸어 다니면서 책을 보고 항상 한쪽에는 책을 보면서 밥을 먹었대. 거기서 이제 완전 이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서 뭐 전자서점을 만들어서 이제 100만 불을 받아서 소프트뱅크를 창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몰입을 경험을 하면
버클리에서 그 공부할 때 네. 보면은 1초도 쉬지 않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한 거죠. 어떤 거를 1초도 쉬지 않고 하면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재미도 있고 그렇다는 걸 아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사업에서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 일론 머스크 자기 일주일에 100시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몰입이에요.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일주일 주말도 없이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몰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정의가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 몰입을 경험한다. 그런데 뭐 100시간 이렇게 한다 그러고 핵심 직원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젠슨 황도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아이디어를 내고 뭐를 성취하고 이런 거가 릴렉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은 이완을 해야 되거든요. 1초도 쉬지 않고를 이완을 모르고 하면은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완된 집중을 하는데 젠슨 황이 그래. 자기가 그런 거를 자나깨나 하는데 릴렉싱하대 그게. 자기는 그게 이완이다. 그러니까 그게 휴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휴식을 하듯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쭉 제가 몰입의 관점에서 쭉 보면 성공한 사람 치고 몰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